자, 오늘 수업은 챕터 4의 좀 남은 부분을 좀 하겠어요. 먼저. 챕터 4에서 뉴턴 1, 2, 3법칙을 배우는 거죠. 근데 전혀 연습 문제를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이제 해보고 그냥 5장으로 바로 가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푸는 만큼도 내가 못 해줄 거예요. 개수로 따져가지고. 수준도 비슷해요. 이제 대학 물리에서 배우는 거는 전체의 물리학의 프린시플과 얼개를 배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친숙도를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그 수준의 연습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역부족이죠.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6년간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엑서사이즈를 할 시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전체의 구조에 맞췄어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문제부터 하나 풀어봐요. 책상 위에 여기에 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치는 힘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에 일단 중력이 얘를 잡아당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힘을 미칠 거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미치느냐 하면 얘가 미치는 만큼 이렇게 미칠 것이고 또 얘는 얘한테 이렇게 또 반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게 이제 3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미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노멀 포스가 중요한데 이 노멀 포스를 n이라고 그러면은 이 n의 크기하고 n하고 이놈하고 얘가 얘한테 얼마만큼 미치느냐 하면 중력이 자기한테 주는 어떤 그 힘만큼 얘한테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은 mg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n 더하기 mg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걸 아느냐 하면은 m 곱하기 a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은 제로일 거라고요. 그래서 뉴턴 제2법칙하고 그 다음에 뉴턴 제3법칙하고 합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n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뭐 이래나 저래나 뉴턴 3법칙만 해도 마찬가지죠. n은 마이너스 mg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애널라이즈 하면 다 되는데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는 힘을 너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표를 많이 그려놓으면은 어떤 게 어떤 바디에 이제 작용하는지가 클리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컨셉으로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건 뭐냐면 뉴턴 방정식을 세울 때는 한 물체만 딱 픽업해서 다 그리는 게 아니고 그 물체만 그려요. 그리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여기다가 다 그린다고요. 그러면 물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몇 개 그려야 돼요?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한테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그러면 우리가 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중에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지워야 할 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셋 중에서 지워야 할 힘이 어떤 거죠? 1, 2, 3이라고 그러면은 1, 2, 3 중에서 어떤 게 요놈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있어서는 안 되는 포스냐 그 말이에요. 요거요. 그렇죠? 요거라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얘한테 미치는 힘이 아니고 그렇죠? 요놈이 얘한테 미치는 힘이니까 얘의 모션을 기술할 때에는 이놈이 들어가지만 얘를 기술할 때에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도 작용, 반작용이라는 어떤 페어가 있을 때에 한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만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다 더하는 작용과 반작용이 다 한 바디에 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평형을 이루는 것은 얘와 얘의 평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무엇과 무엇의 평형이냐 하면은 중력하고 수직항력과의 평형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 어떤 평형 때문에 생기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으면 말은 수레를 당기고 수레는 말을 당기잖아요. 그 작용과 반작용은 다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작용과 반작용은 어떤 물체의 운동도 기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사이의 그 평형은. 그렇죠? 왜 여러분들 그 연습 문제인지, 아니, 보기 문제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이건 중요한 리마크예요. 그래서 한 물체만 그리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갖다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놈을 갖다 그리려고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럼 뭐예요? 요 밑에 힘을 주는 모든 걸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요 책상에는 어떤 게 작용할 거냐 하면은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걸 또 그려야 되는 거죠. 지구, 발바닥, 방바닥.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이 큰 거를 갖다가 이제 그리려고 그러면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지구가 얘한테 주는 이 반작용, normal force요. 그렇죠? 이걸 그려야 되고, 얘가 주는 중력이 얘를 갖다 당기는 이걸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가 얘한테 미는 그 힘. 그렇죠? 그것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아래로 작용하고 뭐예요? 중력도 밑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갖다가 이건 뭡니까? 이거는 mg이고 이거는 n이라고 그러면은 mg와 n 사이에는 어떤 평형이 이제 됐고, 여기는 뭐예요? 이것은 mg이고 이거는 뭐예요? 빅한 매스를 m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mg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작용하는 이 normal force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normal 이거하고 세 개를 합쳐서 가만히 있으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이제 그 0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 뭐랄까 힘이 밸런스가 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운동 법칙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역시 A가 0이기 때문에 뭐냐면 힘의 합이 mg 더하기 n''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왜 0이라고요? 뉴턴의 이 법칙 때문에 0이다. 응? 스몰 mg는 저 커다란 것 위에 올려진 물체의 mg예요? 스몰 mg는 요놈이. 네. 저기서 MC를 그냥 내려버려서. 그러니까 이 mg는 뭐예요? 이 mg는 뭐죠? 위에 있는 놈이 얘한테 미치는 접촉력이지. 그렇죠? 이거는 중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코멘트예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미치는 중력이지, 이거는 지구가 얘한테 미치는 중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력과 여기에서 얘놈과 얘놈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력 있잖아요. 그게 수직항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n이에요. 두 개의 접촉력과 하나의 중력이 합쳐져 가지고서 뭐예요? 이 바디, 큰 놈의 운동 방정식을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토탈 힘이 0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n''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mg m 플러스 m g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반대 방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힘과 이 두 가지의 힘은 당연히 그림에서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마찰에 대해서 이제 알 텐데,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 왜 일어나느냐? 그쵸? 그건 나도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아는 건 뭐냐면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접촉력이에요. 그쵸? 이 하나의 물체와 다른 하나의 물체가 그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는 그런 접촉력인데,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놈을 갖다가 끈다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어트리뷰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뭐예요? 이건 왜 생기는 거예요? 마찰력은? 전자기력이요. 근원력은 네 가지밖에 없는데 네 가지 중에서 전자기력입니다. 알겠죠? 원자와 원자, 그렇죠? 표면과 표면, 그 사이에서 밀고 당기고 해서, 그렇죠? 생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이건 공학의 영역에 속하는 거고, 마찰의 어떤 그 원이라든지 특성을 아주 일괄적으로 캐릭터라이즈 하는 물리 법칙은 없습니다. 한 물체도 섭도에 따라 달라요. 그날에. 물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건조하냐, 아니면 표면을 얼마나 가공했느냐, 그 모든 것에 다 디펜던트한 어떤 그 현상론적인 힘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 법칙을 가지고 다루는 물리학에서 다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마찰의 디테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리서치의 영역이에요. 마찰은. 마찰은 지금도 리서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게 이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자 표면을 그러니까 물체의 표면을 원자의 그 스케일까지 조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주사 현미경 같은 것을 동원해가지고 물체의 표면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표면 상태와 마찰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지금도 뭐 하나의 공학적인 핫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뭐랄까, 얘가 얘를 갖다가 얘하고 얘하고 사이 접촉력인데, 그 접촉력이 뭐에 비례하냐면 이 노멀 포스, 마찰의 어떤 그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닙니다. 내가 얘를 이쪽으로 끌면은 마찰은 이 운동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움직이는 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는데, 프릭션이 작용하는데, 이 F의 크기가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F가 N에 비례하는데 이 상수를 갖다가 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내가 날씨에 따라 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얘가 움직이고 있느냐 안 움직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도 달라요. 뭐 디테일로 가면은 얘가 굉장히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사실 디펜드 할 거라고요. 오케이? 실제로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벨로시티의 스퀘어드, 어떨 때에는 벨로시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디펜던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마찰에 대해서 나한테
깊이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일반 물리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간단한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또 마치 여러분이 마찰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풀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물리의 목적은 프린시플을 엑서사이즈 하는 데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정말 옳으냐 틀리냐, 뮤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마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어요. 알겠죠? 마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요? 운동이 반대 방향. 운동이 있으면 운동의 반대 방향이에요. 얘가 가만히 있으면요, 마찰도 없는 거죠. 안 움직이는데 뭐. 근데 이제 뭔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안 움직여도 내가 얘를 힘을 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을 가하는데 얘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힘을 설명을 해야죠. 그것도 역시 마찰력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힘을 요만큼 가하면 마찰력은 얼마만큼 있어요? 그만큼.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힘을 이만큼 가하면 얘도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기는 만큼만 있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기느냐에 얘가 디펜드 하니까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마찰력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찰력을 할 수 있는데, 이 물체하고 이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력을 캐릭터라이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당기느냐에 관계없이 이 물체 사이에 어떤 접촉력을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그 최대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임계치를 쓰는 거라고. 내가 얼마만큼 당겼더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를 캐릭터라이즈 해요? 나하고 얘 사이의 인터랙션인가요? 아니죠. 얘하고 얘하고의 인터랙션을 캐릭터라이즈 한단 말이에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 때문에 주어지느냐 하면, 내가 당겨가지고서 이제 힘이 이제 생기는 거지만, 그거는 뭐에 결국은 디펜드하는 거냐면, 요 두 물체 사이의 표면의 상태나 어떤 그 몰레큘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mu of k로 나타내요. 마찰력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요. 마찰력인데, mu k는 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F max라고 그러면은, 이 F max는 이게 뭐예요? mu of n 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수직 항력은 얼마인지 안단 말이에요. 알죠? 왜 알아요? 이게 뉴턴 3법칙 때문에 혹은 2법칙 때문에. 그렇죠? 안 움직인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게 2법칙 때문에 이게 n이 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중력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n은 이놈의 매스 곱하기 중력 상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F로 나누면 실험으로 이 최대치가 얼마냐. 용수철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죠? 용수철 저울을 달아가지고 당겨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F를 갖다 잴 수 있고, 그러면 F 나누기 N 하면 뮤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마찰력이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움직이면 얘가,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이게 가속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퍽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make sense예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make sense. 그때는 운동의 이제 뭐 속도가 천천히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운동의 속도에도 이제 비례하는데 그때에도 이제 일단은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n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고 F는 mu 그냥 운동이라니까 이게 있어봐. 이걸 갖다가 정지 마찰력인가 어떻게 하면 스태틱이라고 그럽시다. sorry. 바꾸겠어요. mu s. 이거는 움직인다. 뭐 kinetic. 그래서 k kinetic. 움직인다 그래서 mu k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이 F는 움직이고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F를 갖다가 힘을 얼마나 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측정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힘을 이만큼 가했을 때에 이놈의 이제 운동의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는 마찰력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거꾸로 우리가 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뮤K는 재어져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를 풀 때에는 뮤K가 얼마인지가 주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은 토탈 포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실제로 끄는 힘, 그 F하고 토탈 F는 F.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방해하는 어떤 거, 이 사이에 운동 마찰력이 있을 거라고요.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F-F가 equal 뭐냐면 MA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 포스고 이것은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것은 μK로 주어지고 N은 뭐냐면 μK. NA 크기는 뭐와 같으냐면 mg와 같으니까 μK 곱하기 mg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이놈을 알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A는 m분의 1 곱하기 F 빼기 μK mg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쉬운 것들이죠. 뭐 조금 더 이제 인발부된 문제를 갖다가 한두 개만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번엔 빗면을 생각을 해요. 빗면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 힘을 갖다가 힘은 벡터니까요. 항상 어느 방향으로나 분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여기 뭐 질량이 m인 놈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질량 m에 미치는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것을 갖다가 문제 풀기 쉽도록 움직이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좌표축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좌표축을 잡고 이거는 힘이 벡터라는 사실, 그 다음에 가속도도 벡터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디컴포즈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그 힘이 벡터라고 하는 말 속에 숨어들어 있는 굉장히 그 심오한 미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힘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분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꼭 뭐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해해도 이거하고 이거의 합력이 이것만 되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힘은 여기 시타면은 이것도 시타일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mg sin 시타가 되겠죠. 그렇죠? mg의 sin 시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 방향에 빗면 방향의 힘의 성분이 mg sin 시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마찰이 없다 그러면은 이놈은 mg sin 시타 equal 이쪽 방향의 가속도를 a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ma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g sin 시타.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빗면에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찰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 많은 걸 물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빗면을 갖다 들어 올리면서 뭐예요? 몇 도가 돼야 얘가 움직이느냐? 이걸 생각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뮤,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인가요? 이걸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정지 마찰 계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해요. 정지 마찰 계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mg 사인 시타가 점점 커지면은 사인 시타가 커지니까요. 이게 힘이 점점 커질 것이고 이쪽 방향의 어떤 그 마찰력은 얼마인가 우리가 세어보면은 그것은 n이 뭐예요? mg의 뭐예요? 코사인 시타니까요. 그렇죠? 이쪽 방향의 힘이 수직 항력은 이건 이쪽 방향이고 이 n은 뭐냐 하면은 mg 코사인 시타. 그래서 이 f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f는 mu n이 될 거예요. 그래서 n이 구해졌으면은 mu는 뭐냐면 이게 문제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때는 이게 mu k를 쓰고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게 mu s를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내가 이 운동 방정식을 만약에 이거 갖다가 mu of s를 쓰고 오케이? 이걸 이렇게 쓰고 f 마이너스 mg 사인 시타 마이너스 mu s n 하고 이것이 ma다. 이것이 언제 맞냐 하면 언제 맞죠 이게? 마찰력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이게 맞나요? 움직이지 않을 때랑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막 움직일 때만 그 순간만 맞는 방정식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럴 때는 A는 뭐예요? 0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이 비겨가지고 사인 시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전혀 뭐냐면 턱도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돼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각이라고 그랬을 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0으로 둔다 해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죠? 마찰 계수가 정의가 안 돼요. 그때는 뭐냐 이걸 정의하는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좀 서툴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게 맞아요. 이게 언제만 맞느냐 하면은 막 움직이려는 시타 오버 이 크리티컬 임계각일 때만 맞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면 맞는 방정식은 mg sin 시타 빼기 mu kn equal ma. 이거는 움직일 때 맞는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A가 에? 움직일 때는 A가 움직일 때는 이게 맞는 방정식이라고 말해요. Right? 그러니까 N은 mg 코사인 시타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M으로 다 나누고 나면은 뭐예요? G 사인 시타 마이너스 mu K 코사인 시타가 되는 거죠. Right?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이제 0이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이 사인 시타를 시타를 갖다가 구해서 그것이 임계각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서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줄여가지고서 드디어 얘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각을 구하면 이게 맞아요, 또. 그렇죠? 그렇지만 안 움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얘를 점점 올려가지고서 뭐예요?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각을 구할 때에는 이거는 맞지 않고 이게 맞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냥 평면에다 놓고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뭐 썰매 끌기. 여기 썰매가 있어요. 썰매를 이렇게 놓고 얘를 뭐 이쪽 방향으로 조금 들어 올리면서 끄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바로 이렇게 끄는 게 좋으냐, 뭐 어떤 게 더 좋으냐,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바로 끄는 게 좋아. 어떤 게 힘이 덜 들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예? 밑에 게 좋아요? 한번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제 이건 시타는 0으로 두면은 이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것만 풀면은 이건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타가 얼마일 때 어떤 최소의 힘이 드는가, 혹은 언제가 같은 힘이라면 언제가 최대의 가속도를 주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쓰면 여기는 중력과 수직항력, 그 다음에 이쪽, 그렇죠? 마찰력, 그 다음에 내가 끄는 힘, 이게 다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수직 방향은 수직 방향대로,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는 수직 방향에 적용하고 수평 방향에 적용하고 각각 다르게 이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직 방향에서는 얻는 게 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수직 항력이고 밑으로는 mg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요거에 수직 성분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y 성분을 생각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 f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f 사인 시타 더하기 n이 뭐여야 되느냐 하면은 mg가 돼야 된다고요. 밑에 있는 이 마찰, 이게 중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아래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를 플러스 방향, 아래를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그러면 mg 해서 equal 이것이 may인데 m 곱하기 a over y인데, 그렇죠? 이것이 0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 뚫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x 방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작용하는 게 뭔가요? 이게 f하고 여기는 f의 코사인 시타죠. 그렇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그러면 f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f가 이게 m over a x예요. 근데 f는 이 스몰 f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직 항력 곱하기 뮤, 움직이고 있으면 뮤 k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AX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요. AX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n분의 1에 F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뮤 K, 그렇죠? 이 n은 뭐가 되나요? n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죠? n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n이 뭐죠? mg 마이너스 f 사인 시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f로 이걸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쓰면 마이너스 1 오버 m에 f의 코사인 시타 빼기 뮤 k의 플러스가 되네요. 뮤 k 사인 시타. 마이너스 뮤 k의 mg.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안 쓰고 싶으면 m은 그냥 지우고 뮤 k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혹은 AX를 갖다가 0으로 놓음으로써 이걸 갖다가 0으로 놓음으로써 이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힘을 구하고 싶으면 뭐냐면 뮤K를 하면 안 되죠. 천천히 시작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힘을 구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걸 갖다가 뮤 S를 써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막 신나게 끌고 가고 있다가 그렇죠? 힘을 조금씩 줄이면서 마침내 멈추는 그런 뭐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뮤 K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걸 이제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뮤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를 갖다가 어디 갔어요? 이걸 갖다가 0으로 놓는 순간에 이거를 0으로 놓는 순간에 우리는 F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의 F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MUSG가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속도가 0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힘을 가서 막 움직인다. 그때의 힘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크리티컬한 F고 그때 크리티컬 포스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코사인 시타 플러스 뮤 S 사인 시타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시타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놈의 뭐에 이걸 갖다가 최대값을 이걸 최대값을 갖다가 이놈이 최대값을 갖도록 시타를 갖다가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놈의 어떤 극값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겠죠. Right? Right?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밑에 놈을 갖다 미분을 해가지고 시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놈의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시타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 알아요. 사인 시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사인 시타에 어떤 웨이트를 줘가지고서 뭐 하여튼 작게든 크게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된 놈, 이놈과 이놈을 갖다가 더해가지고서 이놈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보다는 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세한 거는 뭘 해봐야 알아요? 계산을 해봐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뮤 K가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뮤가 충분히 뮤에서가 충분히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게 최대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어디 중간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시타 플러스 뮤 S의 코사인 시타가 되고 이놈이 0인데 대해서 즉 뮤 S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타
시타가 되는 데에서 이게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최대일 것이니까 뮤S 탄젠타 시타가 뮤S일 때의 이놈은 최대가 될 것이고 따라서 F는 최소가 될 거라고요. 그 말은 곧 시타가 0보다는 시타가 있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Right? 말이 되죠? 뭐 간단한 문제지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좀 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피직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걸 조금 들면서 하는 게 나은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냥 끄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수직 항력이 줄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수직 항력이 줄면 마찰력이 마찰력이 주는 거죠. Right. 근데 저게 왜 우리 그 최대정지 마찰력을 경사 세우면서 구할 때요. 그 이론적인 공식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거랑 같은 뭐 이거 관계가 된다고 봐야죠. 거기서도 한번 똑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내가 지워버렸는데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여기서도 뮤PA가 코사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 되니까 탄젠트 시타네요. 이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값만 구하면은 탄젠트 세타 값과 US 값 관계만 구하면 쉽게 풀리는 거죠. 저런 문제. 근데 이제 그 미리 안 풀어보고 내가 그냥 말로 이걸 뭉갤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양쪽 다 뭐냐면 탄젠트 시타가 이제 나온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쨌든 물리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좀 드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항상 이 극값이 존재해요. 항상 존재한다고요. 시타가 작든 크든 뭐랄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들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F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 다시 말해서 X 성분의 힘의 성분은 시타가 줄어들면 조금 더 커지겠지만 대신에 이 마찰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소탐대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조금 이쪽 성분의 X방향의 힘을 갖다가 좀 늘리려다가 마찰력을 키운 거예요. 그 소탐 대신. 자, 벌써 시간이 꽤 갔네요. 화장실? 좀 쉬었다 해요? 우리가 언제 시작했? 30분에 시작했는데 내가 조금만 있다가 내가 쉬게 해줄게. 5분 후에 한 개만 더 하고 그리고 4장을 끝내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뭐 질문이 있는 사람 없으면 하나만 더 하면 이게 도르래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것도 중학교 시절부터 하는 얘기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서 여러분한테 감동을 줄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풀어줘도. 도르래 각도로 힘을 더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저기서요 도르래를 잇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도르래를 어디서 이어요? 도르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면요 도르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글쎄 하여튼 도르래를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당기느냐 이렇게 당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밑으로 당기는지 아니면 그 밑에서 이렇게 당기는지 아니면 이렇게 당기는지.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아니요, 그거랑 그 밑에 있는 X축에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 근데 거기서 밑으로 당기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이 각이 지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각이나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은 이건 전부 뭐냐면 이건 도로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고 끝내죠. M1, M2. 그다음에 그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내일 문제를 내드리겠어요. 뒤에 있는 뭐 아무리 여러분이 엑서사이즈를 해도 이 책을 다 풀지 않는 한 뭐 속 시원할 만큼 풀 수는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는 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줘도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경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개수의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 걸 골라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1, M2가 있는데 M1이 크냐 M2가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침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보죠. 그러면 M2가 M1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뭐 2개가 있을 텐데 여기는 연습용으로 각각의 바디에다가 뭐예요? 뭘 그려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러면 얘한테 미치는 여기 얘의 액셀러레이션을 A1 얘의 액셀러레이션을 A2라고 하면 이놈이 줄의 장력을 가지고서 팽팽한 상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한 늘거나 줄거나 그렇게 하지 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한 이 올라가는 가속도하고 내려가는 가속도는 같아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지금 MA가 이렇게 있고 방향을 갖다가 이쪽으로 갖다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얼마예요? M1 곱하기 G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이게 텐전이 이걸 갖다가 T라고 그러면은 플러스 T가 돼요. 그러니까 T가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쪽을 갖다가 플러스로 작용시켰으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텐전은 T가 된다고요. 이것이 M1 곱하기 A예요. 근데 A는 뭡니까? A는 지금 현재 위로 가고 있나요? 아래로 가고 있나요? 위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위로 가는 것을 가면서 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걸 갖다가 A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그러니까 위로 가는 A를 갖다가 지금 A라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A, 얘의 가속도는 플러스 A. 그렇게 하던가.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 MA.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건 뭐예요? M2, G. 그럼 이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장력은 뭐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빼기 T가 M1 곱하기 A예요. M2 곱하기 A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변 빼면 T가 사라지고 변변 더하면 A가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변변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은 M2 빼기 M1 곱하기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사라지니까 M1 더하기 M2의 A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A를 우리가 이거분의 이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M2 빼기 M1에 비례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T는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에 이걸 변변 더하면 M1으로 양변을 나누고, 그렇죠? M1
mwan으로 나누고 m2로 나눠서 변변 더하면 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은 이게 g 여기는 m1으로 나누면 g가 되고 마이너스 1 오브 m1 여기는 더하면은 플러스 1 오브 m2가 되고 여기는 뭐냐면 플러스 2가 되는 이게 2배의 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qual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t 하면 따라서 t는 이거분의 이게 되는 거죠. alright?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장력을 구하기 싫으면은 그냥 가속도만 구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 하면은 net force가 뭡니까? 이놈에 작용하고 이 전체에 작용하는 net force를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냐 하면은 이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그러니까 힘이라고 net force라고 하는 거는 m1 곱하기 이게 뭐야? m2 빼기 m1 이건 올라가고 그래서 A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전체 매스는 m1 더하기 m2고 전체 매스는 그렇죠? 챕터 5를 끝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기서는 1 에너지 세어럼이 주된 내용입니다. 1 에너지 세어럼. 요거 하고 이제 2차원, 3차원에서의 1. 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벡터의 내적을 배워야 돼요. 벡터의 내적을 배워야 돼요. 혹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수투도 하고. 어? 수투는 다 하고 왔어요. 도트곱이란 건 알아요. 에? 도트곱이란 건 기억이 나요. 돛 프로덕트 그래. 돛곱 기억나요? 그것만 기억나요. 알았어요. 자, 그래요. 네, 여러분은 이제 모를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한 다음에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질문이든 해도 좋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는 질문을 하면 안 돼. 응? 그래서 자, 우선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갖다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별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스프링의 경우에는 용수철 말이에요. 용수철의 경우에는 용수철이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길이를 x0라고 그러고 이걸 늘어난 상태를 총 길이를 갖다가 x라고 그러면은 용수철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F는 x는 지금 이쪽 방향이죠. 근데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해요. 즉 x-x0에 비례를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방향은 복원력이기 때문에 x와는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때의 비례상수를 용수철 상수 k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이미 알고 있기를 온갖 종류의 해괴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다 문제를 풀고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용수철 K1과 K2를 병렬 연결하고 뭐 직렬 연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한 번씩 다 이제 이 마당구설을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린시플만 배우겠어요. 자, F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X0를 갖다가 그러니까 X0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원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제로라고 그때의 포지션을 길이가 아니라 포지션을 제로라고 잡으면 그러면은 이 끝점의 위치, 즉 X와 X0 사이의 차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심플리 X라고 부르기로 해요. 혹은 뭐 Y, X 틸다라고 불러도 되는데 X-X0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결국 늘어난 길이죠. 그렇죠?
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x tilde라고 자꾸 하기가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x tilde를 x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어떤 그 영수철 끝에 질점 m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면 그 질점의 운동 방정식은 ma는 x의 ma는 마이너스 kx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모이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시저를 그대로 반복을 하세요. 오케이. 양변에 이걸 갖다 우리는 적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상수일 때 여러분 적분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낙하체의 경우는 이게 상수였어요. 마이너스 g. 그렇죠? 이번에는 그 다음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x의 더블 도트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변에다가 x의 도트를 곱해요. 이게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를 곱해요. 그러면 mx 도트 x의 더블 도트 equal 마이너스 k x 타임스 x 도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x 도트의 제곱을 갖다가 만약에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배의 x 덧 곱하기 더블 도트. 아유, 물리 안 하고 왔다 그러더니 잘하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분의 1 x 도트 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렇죠? 혹은 m까지 하면 2분의 m 곱하기 x 도트의 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right? 이거를 두 번 이걸 한 번 미분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통한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응? 다들요?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뭐의 미분인가요? 2분의 1 x 그렇죠. 2분의 1 kx 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시각 t에서부터 t0, t까지, 제로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x 도트의 제곱 빼기 이거의 t 콜 제로에서의 값이에요. 그렇죠? 2분의 1 m 뭐예요? x 도트의 t 콜 제로에서의 값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t에서의 값이고요. 그렇죠? 이건 오른쪽은 뭐예요? 마이너스의 2분의 1 kx의 제곱에서 2분의 1 k t가 0이었을 때의 값을 빼면 이게 적분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적분, 다시 말해서 이 운동 방정식을 x 도트를 곱해가지고 적분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요거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건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2분의 1 mx 도트의 제곱. x 도트가 뭐냐면 v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v의 제곱 빼기 플러스 이거는 뭐냐면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이걸 이쪽으로 넘겨놓으면 2분의 1 m 이건 뭡니까? x 도트 제로라는 것은 t 콜 제로에 있어서의 속도예요. 그걸 v0라고 그래요. 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건 뭐예요? kx0의 제곱이라고요. 그렇죠? 결국 운동 방정식을 적분을 했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 양이 시각
t0에서의 요양과 같더라. 그러니까 t0에서의 요양이 타임 t 콜 0에서의 이 양은 타임 0에서의 이 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정한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챕터 5에서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 양을 뭐라고 그래요?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포텐셜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은 항상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증명했느냐면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F는 뭐예요?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늘어난 길이에 따라 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힘이 X가 아니라 뭐 이게 콘스탄트일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X에 무관할 수도 있고 뭐처럼요? 낙하체처럼. 어떨 때는 이게 X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걸 그냥 fx라는 펑션으로 놓고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스텝 1, 이걸 먼저 뭐 케이스 1 혹은 스텝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in general 같은 문제를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또 풀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한번 여기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잘 이제 감을 잡을 거예요. x 답을 뒀더는 마이너스 이게 뭐예요? fx예요. 그냥 fx. 그렇죠? ma는 f는 m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x 도트를 곱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을 미분한 거죠, 이거는. 그죠? 왼쪽은. 아까하고 똑같으니까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오른쪽은 뭐예요? fx 곱하기 지금 뭐예요? x의 도트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해서 이거는 적분을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은 뭐예요? 0에서부터 시각 t콜 dt의 t콜 제로에서부터 t는 t까지 제로부터 t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x 도트 곱하기 fx를.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x는 지금 뭐예요? 위치는 지금 현재 이 동력학에서는 x는 t의 함수예요. 시간이 변하면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dx,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체인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 그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dt, dt 캔슬 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dx 곱하기 fx가 되는 거죠. 구간이 바뀌는 거죠. 어? 0에서 t까지 구간이 바뀌는 거죠. 구간은 뭐냐면은 x0에서부터 x까지 변수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각이 t 콜 0일 때의 위치. 요거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t일 때 위치
그렇죠. t일 때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저쪽에서요. 어? 저 적분식 저기 첫 번째 인테그랄에서요. 적분할 때 그러면 적분 변수는 뭐예요? 첫 번째? 이거? 그 식에서 t가 원래 적분 변수. 원래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왼쪽은 그냥 시간 적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게 치환을 해서 x의 그러니까 t의 적분해서 이게 뭐냐, 이게 fx는 t 함수란 말이에요 지금. 네? 적분 변수를 바꾼 거예요. t에서 x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말이에요. 이거를 이 비슷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비슷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놈의 부정적분을 다시 한번 이거 fx의 힘의 부정적분을 dx를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v라고 놔요. 마이너스 v로 f의 부정적분을. 오케이? 말이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v는 어떻게 디파인 된 거냐 하면은 이놈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f가 되는 그게 v예요. 딴 게 아니고. 그렇죠? 다시 리피트 하겠어요. 이 v의 정의는 뭐냐 하면 f의 부정적분의 마이너스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v의 적분, 이거 데피니션은 x의 부정적분. 말이 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이놈은 이놈은 뭐 어떻게 써지느냐 하면 이거는 v of 마이너스 v of x 플러스 vx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플러스 vx 제로인 거예요? 응? 마이너스 vx 플러스 vx 제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여기 필요한 이유가 요걸 갖다가 뭐냐 하면은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v가 되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한번 해준 거라고요. 여기서는 이 마이너스가 앞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그게 없었다면 마이너스가 하나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v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은 임의의 밑에 있는 1차원이라고 그러면요. 임의의 x 스타부터 x까지예요. 적분이라고 이게 정적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v를 내가 그렇게 디파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디파인하기로 하죠. 그냥 나는 이걸 데피니션으로 삼겠어요. 뭐 부정적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디파인하기를 이렇게 디파인해도 됩니다. 적당한 어떤 뭐예요? 이것은 리퍼런스 포인트예요. 뭐 무한대에 있어도 좋고 제로에 있어도 좋고 적당한 리퍼런스 포인트에서 x까지 f를 적분해서 그다음 마이너스를 붙인 거. 그게 v예요. 오케이? 그럼 v가요. 함수잖아요. 야, v가 x의 이 끝점의 함수예요. 그럼 구간을 지금 그 구간에 정의된 x가 변수인 거예요? 요 위에 것만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놈이 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디펜드를 합니다. 이게 x 스타. 근데 이 x 스타는 이거는 한번 고정하면 뭐 물체가 어디가 있든지 그냥 안 변하는 어떤 건 고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바꾸면은 v가 상수만큼 체인지를 할 텐데 그거는 우리가 보지 않기로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v는 요 위 상한의 함수로서만 디파인을 하기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그 x를 n 곱하기 가속도로 뒀으니까요. 그냥 적분해서 속도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은 왼쪽이 나와요. 속도를 적분했으니까 속도에 관한 치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f가 되는 함수를 v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x 스타에서 x까지 f 빼기 x 스타에서 x 제로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건 뭐예요? 요거는 vx 제로고 요건 뭐예요? 마이너스 v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vx0 빼기 vx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되죠? 이제 다 끝났어요. vx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2분의 1 mv의 제곱 그 다음에 vx는 이걸 이쪽으로 움직이면 2분의 1 mv의 제로의 제곱 플러스 vx 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이걸 그래서 vx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적인 1차원의 경우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내가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힘을 적분해서 적당한 점에서 적분을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오케이. 밑에 게 뭔지 이런 건 안 중요한 거예요. 뭐 무한대에서부터 일로 갖고 온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건 뭐 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양이죠, 그렇죠? 근데 포텐셜은 힘을 적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도 미분하면 똑같은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텐셜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레퍼런스 포인트 x 스타를 움직이는 게 바로 그 상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포인트가 무한대에 있건 유한한 곳에 있건 그것은 편리할 대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해서 x에 관한 포지션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힘이 마이너스 힘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그렇죠? 이니셜 포지션, 이건 파이널 포지션이죠. 그러면 파이널 포지션을 이 마이너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fx 곱하기 dx, 그러니까 힘의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힘이 아니고 주어진 힘이 아니고 이 힘에 거역해 가지고서 그렇죠? 이 힘에 원래 주어진 힘에 반대되는 힘을 적분한 양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힘이 한 일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인 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1이라고 그래요. 1.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얘기도 우리가 차근차근 더 밟아갈 수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 오늘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디테일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해둬도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실만 기억해도 좋아요. 1차원에서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어요.